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출시 소지하면 재물운을 불러오는 7가지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재물을 불러오는 물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물건을 지니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가진 상징적 의미와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출할 때 소지하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알려진 7가지 물건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대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황금색 지갑입니다. 지갑은 우리가 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의 색상과 상태는 재물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황금색은 예로부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황금색이 황제의 색으로 여겨져 왔으며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만이 황금색 의복을 입을 수 있었으며 이는 최고의 권위와 부를 의미했습니다. 황금색 지갑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싼 브랜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지갑을 볼 때마다 풍요로움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풍수에서는 황금색과 함께 보라색, 빨간색도 재물을 부르는 색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에서도 황금색이 가장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갑의 모양도 중요한데 너무 작아서 돈이 꽉 차 있는 느낌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크기의 지갑이 좋습니다. 이는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풍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지갑을 구입할 때는 음력 1일이나 15일 같은 좋은 날을 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갑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저분하게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카드로 가득 찬 지갑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갑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담아두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된 영수증, 만료된 카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 등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동양의 풍수에서는 지갑을 절대 바닥에 두지 말라고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을 낮은 곳에 두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갑은 높은 곳에 혹은 최소한 바닥이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베개 근처에 지갑을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잠을 자는 동안 재물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붉은색 실로 만든 팔찌나 매듭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붉은색은 행운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는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실로 만든 간단한 팔찌나 매듭을 손목에 차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면 나쁜 기운을 막고 행운과 재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관습으로 특히 음력 정월에 붉은 실 매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전통입니다. 붉은색의 중요성은 중국의 고대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년이라는 괴물이 매년 마을을 습격했는데 이 괴물은 붉은색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붉은색 장식을 문에 걸어두어 악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매듭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붉은색 실이나 끈을 준비해서 매듭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백년 매듭, 행운 매듭, 부매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재물운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물건에 기가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듭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이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붉은 매듭은 지갑 안에 넣거나 열쇠고리에 달거나 혹은 팔찌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음력 설날에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선물하는 홍바오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붉은색이 재물과 행운을 상징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홍바오를 줄 때는 짝수로 된 금액을 넣는 것이 좋은데 이는 좋은 일이 쌍으로 오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사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숫자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붉은 실 매듭을 만들어 소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재물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붉은 실 매듭은 특히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소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부적입니다. 부적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행운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찰이나 무당으로부터 받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사주에 맞춘 맞춤형 부적을 만들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 사찰에서는 재수부적, 재물부적, 사업 성취부적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부적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부적은 주로 한지의 붉은색이나 검은색 글씨로 특별한 부호와 문자를 써서 만듭니다. 이러한 부적은 특히 음력 정월대보름이나 삼진날 같은 중요한 날에 받으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부적은 한 해 동안만 효력이 있다고 여겨져 매년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 문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네잎 클로버, 터키의 나자르, 이탈리아의 코르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물운을 위해서는 중국의 노란 금붕어, 부적이나 황금, 코인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적은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작은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개인적인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주신 동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은 돌, 혹은 여행 중에 구입한 기념품 등이 모두 여러분만의 개인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부적을 만들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 소재, 즉 나무, 돌,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으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이나 문자가 포함된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적을 처음 소지할 때는 정화의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달빛이나 햇빛에 몇 시간 노출시키거나 소금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애착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이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실제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적인 암시 효과와 함께
부적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과 재물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부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은 가능하면 남에게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적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녹색 비취입니다. 녹색 비취, 즉 옥은 동양 문화에서 오랫동안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옥이 하늘의 도로 불리며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금보다 옥을 더 귀중하게 여겼으며 금은 값이 있지만 옥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옥은 부와 명예, 건강, 장수 등 여러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풍수에서 녹색 비취는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비취는 특히 사업가들에게 인기 있는 부적으로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앞두고 비취 부적을 지니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어졌습니다. 녹색 비취는 특히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데 이는 녹색이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비취의 형태도 중요한데 원형이나 타원형의 비취는 하늘의 완전함을 상징하여 더 좋은 기운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용이나 봉황 같은 길상 문양이 새겨진 비취는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전통에서 비라고 불리는 원형 중앙에 구멍이 있는 디스크 모양의 옥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하며 재물운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옥 장신구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옥 펜던트나 옥으로 만든 작은 장식품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천연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옥은 천연옥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미네랄 구성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취를 처음 구입할 때는 정화의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물에 담가 하룻밤 동안 두거나 달빛 아래 놓아두면 옥이 지닌 에너지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때때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옥이 땀이나 피부의 유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 부가 단단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어로 옥을 뜻하는 위는 황, 즉 옥과 황제를 칭하는 황의 발음이 비슷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옥 장식품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가진 에너지와 상징성을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취를 소지하면서 만질 때마다 풍요와 번영에 대한 의도를 담아 생각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동전입니다. 동전은 그 자체로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이나 외국 동전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을 행운의 동전으로 여기고 지니고 다니는 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전을 지니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구멍이 뚫린 동전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전통 동전인 방공전은 중앙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형태인데 이 구멍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상징하며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동전을 빨간 실로 엮어 엽전검을 만들어 집에 걸어두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09년에 발행된
링컨 센트를 행운의 동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휘트펜이라고 불리는 이 동전은 뒷면에 밀 이삭이 그려져 있어 풍요를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인디언 헤드센트도 행운의 동전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엔 동전이 인연을 뜻하는 일본어 엔과 발음이 같아 행운의 동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동전은 중앙에 구멍이 있어 재물이 통과하는 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본 신사에서는 오엔 동전을 공양하는 풍습이 있으며 특히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첫 거래에서 받은 오엔 동전을 간직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첫 장사에서 받은 돈을 복돈이라고 하여 소중히 간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복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음력 설날 세뱃돈 중 가장 처음 받은 돈을 1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면 그 해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행운의 동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동전을 깨끗이 닦아 빛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동전에 자신의 의도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전을 손에 쥐고 풍요와 번영에 대한 바람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운의 동전은 지갑 속 따로 된 칸이나 작은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동전의 특별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 혹은 특별한 날에 받은 동전을 지갑 안에 따로 보관하고 다니는 것은 어떨까요? 그 동전을 볼 때마다 이 동전처럼 재물이 내게로 끊임없이 들어오기를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토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무의식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기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한 사람의 명함입니다. 이것은 다소 현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은 예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또는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에너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회전이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기운이 명함을 통해 전달된다는 개념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성공한 스승이나 명인의 글씨나 그림을 소지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명함입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에너지와 정체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함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명함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업 방식, 성공 스토리에 공감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받은 명함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에너지 교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성공한 사업가 혹은 재물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인의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성공 에너지를 떠올리고 나도 저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명함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기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명함은 언젠가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인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인맥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인맥을 상징하는 명함은
그 자체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명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명함을 꺼내보며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나 스토리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책이나 강연, 인터뷰 등을 찾아보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학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함 소지를 넘어 실제적인 성공 전략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효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작은 실천이 실제로 여러분의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롤 모델의 존재는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명함은 바로 그 롤 모델을 상기시키는 물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감사 노트입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더 많은 축복을 보내준다고 많은 영적 스승들이 말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며 이는 목표 달성과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분명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의 풍수에서도 감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여겼습니다. 일본의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도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전반적인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습니다. 감사 노트는 다른 부적이나 재물운 아이템과 달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은 노트나 수첩을 준비해서 매일 여러분이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든지, 좋은 날씨를 즐겼다든지,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는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왜 감사한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좋은 날씨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오늘 화창한 날씨 덕분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꺼내어 감사한 일들을 적고 또 이전에 적었던 감사한 일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풍요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전의 감사 기록을 읽어보는 것은 큰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물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출할 때 소지하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알려진 7가지 물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이 마법처럼 여러분을 하룻밤 사이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가진 상징성과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건들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와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황금색 지갑을 소지한다면 풍요로움과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외부의 물건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습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가 함께할 때 이러한 행운의 물건들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